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빔 엔지니어 박진우입니다. 이번에 원데이 클래스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은 많이 주셨는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랬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 인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다이나모는 워낙 유명한 거고요. C#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빔 모델링 프로세스 제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이라고 제가 텍스팅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방식이죠. 레빗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방식. 물론 좋습니다. 한 가지 소프트웨어로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훌륭한 소프트웨어이겠습니까마는 근데 레빗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면 하이, 로우, 하이, 미들, 로우로 하면 레빗은 여기 로우 엔드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럼 문제점을 보면은 대부분의 빔 유저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범용 소프트웨어 기능적 한계성에 따른 필연적 단순 반복 작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형상을 구현하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링 형태, 벽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런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넙스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물론 기능이 약간 들어있긴 한데 그걸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형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 정립이 어렵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CAD, 라이노, 시빌 3D, 테클라 스트럭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레빗이라고 이제 정의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IFC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만 이게 가능한 구조이긴 한데 이 IFC 자체가 국제 표준이긴 하지만 그 형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관계 정립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 물론 레빗 API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API라고 하는 것 자체도 레빗의 기능을 텍스트 코딩으로 풀어낸 어떤 정의서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의 CAD 방식과 업무 효율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여러분들 도면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CAD 방식과 지금 레빗 방식 어떤 게 더 유리하신가요? 네, 많이들 해보셨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레빗이 CAD보다 우위에 있나요? 약 10% 정도의 베네핏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존의 CAD 방식과 업무 효율의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레빗이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사실은 지금도 여러 극소수의 빔 유저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물론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드인도 쓰시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에 있어서 CAD로 치면 리스크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한 유저들은 이제 그런 방식을 조금 탈피해가지고 나의 업무를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여기 보면 C# 스크립트도 쓰시고 다이나모도 쓰시고 시빌 3D, 테클라 스트럭처, 라이노 해가지고 토탈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위에 있으신 분들은 레빗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토탈 데이터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좀 몇몇 소수의 그런 인원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현실로 프로젝트별 가장 적합한 구현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특정 프로젝트이 토목에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토목이 베이스고 건축은 약간 뭐 관리사무소 정도? 요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레빗은 토목이라는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건축에만 특정화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토목이라고 하는 거대한 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다른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힘을 얻어야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업무 효율이 높은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레빗밖에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가장 적합한 구현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내 프로젝트에 어떤 게 가장 메인 포커스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 호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얘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겠죠.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한 개는 완성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방식은 레빗 시빌 3D 방식, 레빗 라이노 방식, 뭐 레빗 다이나모 방식, 뭐 레빗 테클라 방식,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회사 또는 개인의 능력이 내재화가 가능하고 정립된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건설 산업의 어떤 건설 산업에서 어떤 빔이라고 하는 그 정보 모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빗 방식은 요거 딸랑 한 개예요. 그래서 요거 이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격가지들을 막 대죠. 격가지들을. 그래서 나중에 되면 데이터가 이게 무슨 데이터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형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호환 방식.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다. 물론 단점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단점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좋다라고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장점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빔 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설계를 하는 사람이냐 시공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그거를 저는 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시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역으로 설계의 지식을 베이스로, 시공을 지식을 베이스로 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을 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및 건축 설계 실무 능력, 물론 시공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 능력과 프로그램 능력이 가능해야 된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능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이제 풍부한 빔데이터 작성 경험이 필요할 테고요. 자, 프로그램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컴퓨터 언어인 C샵이나 파이썬 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빔 데이터 엔지니어라 하면 각각의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그래픽 코딩이나 그 다음에 API나 뭐 텍스트 코딩이라고 불리는 C샵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죠. 범용 프로그램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C샵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방식을 개발하거나 또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그만이니까요. 여기에 좀 새로운 단어 메타데이터라고 써놨는데요.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메타데이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빔 모델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빔 모델링은 하는 게 아니고 건설 산업이나 왜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설계만 하거나 시공만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를 않고 있어요. 데이터가 뭐길래 그냥 RVT 파일이 데이터인가요? 또는 DWG 파일이 데이터인가요? 물론 이게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렬화되고 그룹화되거나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에서 찍어서 뭐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콜 해가지고,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를 요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쭉쭉쭉 뽑아내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기능이 사실은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붙여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데이터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자, 데이터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CRUD라고 해가지고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껏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도 손으로 하고요. 데이터를 읽는 일도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 가지고 읽어 드리고 있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아니고 뭐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잖아요. 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게 잘못 그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하나요? 이동하나요? 물론 이동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그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다시 그리는 뭐 그런 방식을 택하죠. 이것도 업데이트 아니냐? 네, 업데이트, 그 데이터에서의 업데이트 개념은 아니에요. 데이터에서의 업데이트 개념은 원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서 다음 녀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딜리트 해버린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아예 삭제되고 다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딜리트, 크리에이트가 맞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의 관계성을 확보한다. 그렇죠.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기둥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슬라브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성이 없어요.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뭐 1층에서 2층, 슬라브는 2층 바닥에서 마이너스 50 떨어진 곳에, 그래서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관계가, 요거는 좀 빼고요. 이것들을 인사이트, 이것들의 안쪽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기 위한 이런 관계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는 정말 강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뭐 위스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구조 모델을 하는 프로세스, 아니면 보와 슬라브 관계에서 하나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 변경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관계성 확보를 하면 우리는 지금껏 여기까지밖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 앞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 뒷단, 거기에 대한 관계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진정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얘기를 밑에 그냥 텍스트로 좀 써놨는데요. 메타데이터, 지식정보, 관계 형성, 프로세스 정립. 요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가능해야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관계성이 확립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만드나요? 어디서? 이런 관계성을 어디서? 프로그램 안에는 이런 관계성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다이나모나 그라스허퍼나 뭐 C# 스크립트라고 했는데 보통 뭐 API라고 하는 것들이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잘 써라. 알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알아가는 과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성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해외 사례 잠깐 들어볼게요. 자하 하디드 빔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데스크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고요. 기존 빔 데이터 구축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팀별 맞춤 세스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한다.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 지원한다. 이게 사실은 빔 팀이라고 하는, 또는 빔 연구소, 또는 빔 지원팀, 아니면 모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게 잘 돼야 나머지 분들이 충분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효율성 높은 어떤 데이터를 또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하 하디드 빔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하 하디드는 마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마야는 우리 오토데스크에 있는 제품이고요. 마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통 캐릭터나 이런 넙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폴리를 넙스 스무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가지고 폴리건 수를 최소화하면서 부드러운 면을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자하 하디드의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하늘로 휘우 막 종이를 막 접어서 놓은 것 같은, 우리 동대문 프라자 같은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야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델은 라이노와 그라스허퍼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다큐멘테이션이나 모델링은 레빗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형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성을 확립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레빗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뭐 지오메트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옆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노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왜냐? 라이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빗으로 어떤 형상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빗에서 형상이 구현한 데이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라이노 지오메트리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뭐 3DM이라고 하는 라이노 확장자뿐만 아니고 뭐 txt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이렇게 파일로 확장하지 않고 그냥 레빗에서 라이노로 바로, 또는 라이노에서 레빗에서 바로 모델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 보면은 어댑티브 엘리먼트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비정형적인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레빗에서 만든다고 하면 미친 짓이게 되겠죠. 물론 넙스도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루드 리볼브 이런 기능만 있지 투레일 커브 패치 이런 기능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이노에서 구현하고요. 각각의 패널링 된 데이터들을 이제 라이노에서 적합한 데이터들을 추출합니다. 이 적합한 데이터들이 여기 있는 점 데이터죠. 점 데이터. 이 점 데이터를 추출해서 레빗 패밀리, 여기서는 어댑티브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9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레빗에서의 강점, 가장 큰 강점은 여기 있죠. 드로잉과 스케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처음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레빗에서 형상 구현하고 결과물을 추출한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한 목적성이라고 하면은 라이노 데이터가 레빗의 지오메트리로 형상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메타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CAD를 뭐 거의 한 20년, 저도 설계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CAD를 20년 가까이 써오긴 써오는데 말이죠. 아직도 CAD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리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물론 뭐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컨버팅해서 레빗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이관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CAD를 그냥 쭉쭉쭉 이렇게 라인을 쭉쭉 그으면 이게 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 라인을 그을 때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레빗에서 형상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냥 CAD에서 라인 치고 그냥 점 찍고 이쪽에서 점 찍는 게 끝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전부죠. 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과 스타트점과 원래대로 하면은 스타트점, 엔드점을 잇는 선분과 얘가 W1인지 W2인지 결정하는 유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께 정보, 그 다음에 높이 정보, 요 네 가지 정도의 정보를 가지면은 우리가 레빗으로 컨버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서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사드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레빗에서 안 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섞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자하 하디드 빔팀이라는 곳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에드인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도 만들고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빔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랑 같이 따복따복 알아갈 거고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전략을. 그러면 우리는 아이템을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 방향을 결정하고 무슨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은 무엇이냐, 아이템을 기획해야 되겠고요. 자, 소프트웨어를 결정을 했으면 기능에 대한 정리, 어떻게 A 클릭하고 B 클릭하고 C 클릭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기능 정의의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기능 구현이 된 녀석을 가지고 테스팅을 진행하고 소위 말하는 베타 버전을 만들게 되겠죠. 베타 버전을 만든 다음에 실무를 적용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방식은 계속해서 평형 구조의 그런 모델 방식, 지난 프로젝트도 이렇게 했고 이번 프로젝트도 이렇게 했고 다음 프로젝트도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 효율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처음에는 어렵겠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급가속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요? 그죠? 돈도 돈이지만 뭐 시간, 뭐 작업하는 즐거움,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나의 정렬화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솔리드 형태의 3차원 데이터로 구성된다. 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 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요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찍어서 그리고 있는 여기 로케이션 커브라고 하는 정보 XYZ, XYZ,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점 정보를 가지고 연결된 하나의 선, 이걸 로케이션 커브라고 하는데요. 자, 요 정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정보, 그 다음에 얘가 W1인지 2인지 3인지를 나타내는 기본 정보. 그래서 요 정도의 정보를 가지면은 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텍스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W1이라고 하고 슬러시 3000 높이값 XYZ XYZ 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두 번째는 W2 그 다음에 3500이라는 높이 XYZ XYZ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돼야 됩니다. 하나의 셀에는 엑셀처럼 첫 번째 셀에는 타입이라는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높이, 세 번째 칸에는 이 벽체가 그려지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0번째는 월 데이터, 1번째는 높이 정보, 그 다음에 N 데이터 뭐 이렇게 계속 뭐 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직선이니까 뭐 XYZ XYZ지만 아크면은 XYZ가 뭐 3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넙스라고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잘 체계화된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모델링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해놓게 되면은 정렬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관된 어떤 그 코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 자동화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고요. 모델링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라이노 인사이드와 그 다음에 다이나모 또는 C#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뒤에서는 진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 30분간의 약 긴 얘기였는데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